안녕하세요. 유니숙의 당당톡톡 유니숙입니다. 네, 3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목 상태가 아직도 안 좋네요. 목소리는 걸걸하지만 상큼한 봄날에 어울리는 유니숙의 당당톡톡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거리에 시민들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오늘이 벌써 3월 30일이니까 3월도 다 지났는데 이제서야 가벼워진 것 같은 것도 좀 이상하고 좀 꽃샘추위가 이번에 좀 더 극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4월 11일 총선 이후에 정치적 봄날과 함께 예, 진짜 봄날이 찾아오려고 그러는 건지 4월 11일을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마이크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네, 첫 번째 노래 들으면서 방송 시작할게요. 첫 번째 노래는 김유나의 봄이 오면 같이 들을게요. 봄이 오면 하얗게 핀 꽃들녘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바구니엔 앵두와 불꽃 가득 담아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네, 김유나의 봄이 오면, 음, 좋은 노래죠. 네. 지금 유세 어디서 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제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그 유세단 같은 걸 했었는데요. 이번 총선 때는, 따로 유세단을 하지 않고, 청년 유권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청년들 투표 참여하는 운동을 지금 주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통합진보당 정당 지지율 올리는 운동 이런 거는 뭐 하죠. 그리고 이렇게 연고자 찾아서 예, 통합진보당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목소리가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사실 이거는 각종 많은 선거운동으로 인한 예, 산재 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선거를 하지도 않고 목소리가 쉬어서 민망한데요. 요즘에 그 편도선염이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주위에도 보면 목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목감기로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편도선염증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는데요. 기침하시면 빨리빨리 병원들 가셔가지고 조기에 진압을 하시지 않으면 예,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통화하는 어렸을 때 친구들은 목소리가 완전 더 중성적이 됐다, 걸걸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 성대 부분에 이제 그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그게 심해지면 성대 결절이 되는 건데, 제가 목 성대에 굳은 살도 좀 생기고, 네. 그 편도선도 좀 커져 있고 이래가지고,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했고요. 그때는 사실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예, 여기 나와서 그냥 괴물 소리 내다가 들어갈까봐, 여러 가지로 민폐일 것 같아서 방송을 안 했고,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돼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편도선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노래를 불러달라는 예, 한 패친의 신청곡 요청이 있었지만 네, 그건 좀 어렵겠네요. 아직 멀쩡하지 않아서 게다가 요즘 봄철이라 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목 관리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창 선거운동 하고 계실 우리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예,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초반에 하루 이틀 선거운동하고 목 쉬어가지고 그다음 만나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하는 그런 예, 그런 선거운동 되지 않도록 목 관리 잘 해주시고요. 박경림 목소리라고요? 네. 예, 가슴 아프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말을 적게 하고 노래를 많이 틀어야 될 것 같네요. 어제부터 이제 4.11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와, 예. 저는 뭐 선거운동 시작하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거도 끝나가는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본격 선거운동 시작하니까 왠지 선거운동 끝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이번 4.11 총선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계속 우리 선거운동 한 것 같잖아요. 수많은 경선도 있었고 많은 협상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본선 선거운동은 이제 사실은 마무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구하고 이제 정말 이제 심판하는 선거 하자 그걸 마무리하는 예, 기간인 것 같아서 지난 한 4년 동안 선거운동 계속 해온 것 같은 지금 피로도가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선거운동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이제 뭔가 기대를 하게 하는 선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빤한 결과가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굉장히 기분 좋은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다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후보가 많다. 진보당 표가 갈릴 듯 이러는데요. 예. 뭐,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 찍으면 되죠. 야권 단일 후보가 누군지, 지역에서, 우리 동네 야권 단일 후보가 누군지를 찾아보시고, 정당은, 예, 통합진보당, 네.
저는 추천하고요. 네. 취향에 따라 진보 정당들 중에 고르세요. 예. 사실 이번 선거가 기대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오랫동안, 헌정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선거가 더 막 치열한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정당들도 많고 요즘 여의도나 이렇게 광화문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정당을 만들고 다양한 정치 이념들을 막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름도 모르는 정당들 많으실 텐데 이 정당들이 끝까지 갈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혼란함이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또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안정된 양당 구도, 고정적인 양당 구도를 벗어나는 이런 다양한 정당들의 이 각계 약진들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고 이 과정에 진보 정당들의 도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되어 왔던 이 양당 구도, 그러니까 지역 정치, 지역 정당에 기반한 양당 구도잖아요. 이게 깨지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진보정당이 그냥 뭐 선명한 진보정당의 좋은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평가받던 시대를 넘어서서 그런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한국의 이제 19대 국회는 한국의 의회 정치 역사에 저는 남을 그런 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겠죠? 네, 뭐 별 반응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정당이 힘을 가지게 된다. 이게 진짜 뭐 한국 사회에서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이변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 오랫동안 이런 부패한 정치, 구태 정치에 지겨운 국민들이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하고 이런 정당에게 힘을 주는 게 필요하다. 진보 정당들이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죠.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이런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계속 한국 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힘이 만나서 저는 이번 19대 국회가 이제 새로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정당 세력들은 사실은 불안하겠죠. 국민의 기대만큼 그들은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은 공작과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뭐 예상했던 바지만 정말 뭐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도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당한 거잖아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랬던 거는 정말 필사적인 거죠.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또 보수 정권들이 이런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엄청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제가 볼 땐 약과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전후에 한국 사회에서 진보당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당시 수구 세력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뭐 정적을 죽였잖아요. 심지어 사법 살인하고 의문사로 뭐 죽이게 하고 이런 정도로 필사적으로 자기의 정권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권력들을 뺏기진 않을 거다. 지금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가진 노력들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오랜만에 왔는데 청취자가 많이 없네요. 이러시네요. 네. 채팅창에는 별로 없는데요. 몰래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투? 이런 걸로.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언제 또 많았나요? 우리의 부담 없는 방송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래 신청 하나 해주세요. 갈매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는 노래 신청곡 중에 한 곡 더 들을게요. 저의 패친이자, 저 아주 끈끈한, 예, 동지애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저희 청년의 초대 회장님이 오늘도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사선 치료를 마쳤다네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치료를 잘 마친 기념으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그마가 부른 노래예요. 해야.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고운 해야 아침을 기다리는 애띤 얼굴 어둠이 걷히고 햇볕이 번지면 빛을 지리라
예, 마그마가 부른 해야인데요.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신청하실 때 이유를, 이정희 대표를 보고 어둠 속에 묻힌 고운 해를 생각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진보당이 고운 해처럼 떠오르기를 바라며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셨어요. 네. 예, 제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박경림 코스프레 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편도선염 회복 중 목소리가 한 70% 정도 복구된 것 같은데요. 예,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 때 말하려고 평소에는 말 안 하고 있어요. 네, 무건수행 중. 예, 집에서도 말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 말을 줄이는 중입니다. 황사 조심하시고요. 마스크도 쓰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목 아프시면 빨리빨리 이비인후과 가시고,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그 고운 해처럼, 떠오르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노래 신청하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오늘 제 목소리 대신, 네, 좋은 노래로 방송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4.11 총선 얘기하면서, 기존 수구 보수 세력들의 발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방해 공작. 아무튼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있던 걸 뺏긴다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또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색깔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풍 색깔론, 뭐 예전에는 고전적인 방법은 이제 땅굴이나 간첩단 사건 발표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한 정세에 맞춰서 세련된 방법으로 북인권 문제로 이렇게 접근한다던가, 요런 방식을 이제 이용하고 있죠. 유엔 갔다가 망신당하고 온 거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 나라에서 인권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종북 좌파라는 이름으로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 두드러진 사람이 있어요. 하태경 후보, 해운대에 출마한 후보인가 본데 지금 엄청 선박 날리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통합진보당 내에 북과 연결된 공작원 5명 이상이 있다. 자기가 뭔데 그걸 지금 안다는 겁니까? 마치 뭐라도 어디서 뭐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죠. 통합진보당 내 5명 북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나요? 사람들 무슨 저 또 황당한 소리 한다고. 심지어 동아일보에서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다잖아요. 정당에 북한과 통하는 종북 세력이 정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60%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했다는 거죠. 동아일보가 조사한 조사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나왔다는데. 요즘에 사실 이 색깔론으로 잘 안 먹히고, 심지어는 이 색깔론 들이댔다가 역풍 맞잖아요. 역풍. 북풍,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북풍 하려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자기들 선거에 이기려고 전쟁까지 이용한다, 이런 욕 먹으면서 졌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색깔론 들이대고 막 북풍 들이대고 이런 게 정말 옛날 정치 방식이잖아요. 구태의연한 방식. 새누리당 요즘에 길거리에 현수막 거는 거 보면 뭐 변화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복지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얘기 걸던데 전혀 그런 말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정희 대표나,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야권연대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통합진보당. 최근에 이제 진보정당이, 그동안 진보당은 자기들끼리만 진보하는 세력이었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진보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표방하면서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대랑 통합하고, 통합연대랑 포함해서 이렇게 연대하면서 세력이 좀 생겼죠. 그 자체로 당원이 뭐 아주 많이 확대된 건 아닌데, 그동안 이런 국민참여당이나 뭐 새통합진보연대 등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게다가 이번에 사실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통합진보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민들이 아는 거죠. 사실 다 알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새누리당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깐다 한들 그래 너네는 지져라 우리는 안다 이런 국민들도 이제 다 알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고지고대로 안 믿잖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뭐 조중동을 합쳐서 그 조중동 기사를 믿느냐 이런 사람들이 17%면 낙곰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40%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언론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방송까지 KBS, MBC가 지금 이런 다 방송국들이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려 꽂은 낙하산 사장들이 정부 입맛에 맞춘 대로 방송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안 믿죠. 뉴스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팟캐스트나 인터넷 기사들 보면서 스스로 이제 뭐가 진실인지 다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런 언론들과 기존 정당들이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다 안 믿고, 야권연대를 누가 그동안 헌신적으로 해왔는지, 야권연대를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지지해주겠다, 이런 표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계속 훼손하려고 이정희 대표를 까고 통합진보당을 흔들어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뭐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야권연대 과정을 보면 진짜 사실 제가 이 윤희숙의 당당톡톡 방송을 시작할 때 체인지 2012라고 2012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 진보 진영의 야권연대의 논의를 제가 전하는 게 사실 저 방송의 주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됐는데, 작년에 방송 시작할 때 야권연대 협상이 막 시작할 때였죠. 당 통합도 논의할 때였고, 여러 가지 뭐 진보 진영의 연대체도 건설하고, 뭐 통합진보당 건설 논의도 이제 그때 시작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너무 힘들다, 이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들 통합하는 것도 힘들고 야권연대를 실현하는데 난관이 참 많았어요. 뭐 포기 좌절될 뻔한 과정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거를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국민들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 발걸음을 내딛어 온 사람이 저는 이정희 대표라고 보거든요. 옆에서 지켜봐 왔고, 이정희 대표가 아니었으면 야권연대가 이렇게까지 오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뭐 보수 세력도 알고 국민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희 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찍어가지고 키웠다. 참 아주 그냥 이 정도면 소설도 재밌어요. 뭐 이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됐죠. 어렸을 때 이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이 됐다. 큰 집에 양자로 입양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이 사람들 그 패턴인가 봐요. 그렇게 쓰는 게. 그런 소설 쓰는 사람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정희 대표가 그만큼 지금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믿음을 주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다. 수구 세력들에게 공격받는 게 저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그 관악을에, 제가 아는 대학원 동기가 관악을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시원을 운영하시는데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만나봤죠, 한번. 동네 민심이 어떤지, 관악을 우리 주민의 생각은 어떤지 만나봤는데, 뭐 굉장히 이 친구는 분노에 지금 차 있더라고요. 완전 폭발 직전. 김희철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런 과격한 얘기를 하던데, 정말 심정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분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에 이정희 대표가 후보였던 시절보다 지금 이정희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한 지금에 더 오히려 이정희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고 김희철 후보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 분노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뭐 어떤 말로 포장되고 얘기하든 뭐 사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경선 그 야권연대 경선 과정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모순들 이런 것도 국민들 다 알고 집 전화로만 이 여론조사 경선한다는 거 그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지 않죠. 야권연대를 위해서 다 감수했던 거죠. 그 과정에 생겼던 불미스러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로 인해서 이정희 대표가 사실 사퇴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지만 이게 계속 공격을 받는 매개가 되니까 이정희 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연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김희철 의원은 아웃시켜야 된다 이번에 이게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철 의원의 전직이 뭐 민주당 후보였든 아니든 이런 건 지금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야권연대를 지지하느냐 야권연대에 동의하면 참 아니면 거짓 야권연대를 실현하면 정의 그걸 반대하면 부정의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거기에 따라 표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여튼 정치 지금 뭐 이 조중동 찌라시랑 이 보수 세력들이 막 소설 써내고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정희 대표 생각하면 다들 너무 안타깝고 눈물 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야권연대를 해친 사람들을 심판하는 표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 조금만 하고 노래나 들으라는데요. 제 목소리 듣기 힘드신 거죠?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제가 요즘 꽂혀있는 팀이에요. 이 팀들이 노래를 발표했다네요. 걱정 대신 열정으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아시죠? 용감한 녀석들. 이 노래 들을게요. 용감한 녀석들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여자친구 쇼핑할 때 6시간 기다려 네가 사줄 거 아니면 입담을 못 기다려 화장실에 가면은 가방 들고 기다려 급백이 네 몸값보다 비싸 음식 사진 찍을 때 먹지 말고 기다려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무한리필빵 화장하는 동안 2시간은 기다려 이쁘다고 안 하면 넌 죽어 기다려 남자들 기다려 여자도 매달리는 남자친구 월급 날을 기다려 왜? 신상 나왔으니까 내 돈인데? 네 돈이 내 돈이지 네 돈은? 내 돈도 내 돈이야 남자친구 군대 가면 2년 동안 기다려 진짜? 딴 남자 만나면서 마찰된다? 말뚝 박는 건 어때 이게 여자들의 기다림 기다려 준비됐어? Yo let's go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Play price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좋아하는 식스팩을 준비해 식스팩 있어도 못생기면 꽝 밤새워 써내려간 손편지를 준비해 차라리 편지 봉투 안에 상품권을 넣어라 여자친구 감동시킬 멋진 노래 준비해 임재범의 고해는 제발 그만 불러 그녀와의 1박 2일 여행을 준비해 손만 잡고 짧게 개수작 부리지마 준비해 남자들 준비해 여자도 레스토랑 계산할 때 카드를 준비해 왜? 적립해야 되니까 계산은? 화장실 다녀올게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없냐고 우리 둘이 소풍 갈 때 김밥을 준비해 김밥? 천국에서 사왔다 뭐? 한 줄에 1,300원 정성이 없잖아 먹으면 다 똑같아 준비됐어? 그럼 뛰어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Play price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
say 1, 2, 3, let's go.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Brave guys.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예, 용감한 녀석들. 네, 제가 요즘 꽂혀있는 팀이에요. 귀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노래도 너무 좋죠. 가사가 좀 웃기긴 하지만, 네. 예, 여자들이 다 그렇게 개념이 없진 않아요. 네. 아무튼 신보라 굉장히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그쵸? 노래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예, 밥도 잘 먹고, 네. 그 생활의 발견에서 막 뭐 먹는 씬 나오면 엄청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실제로 먹을 때도 그렇게 먹는다는 예,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 민중예술이 방송국이 KBS 바로 옆에 있어서 가끔 개그맨들 보거든요. 아, 지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커피숍에서도 막 정경미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순간 연예인이라고 생각 못하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 개그맨 예. 예. 노래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 걱정 대신 열정으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예. 용감한 녀석들. 포기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예. 싸워서, 우리가 이깁시다, 이번에. 그런 뜻으로 들려드렸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통합진보당 후보들, 야권연대 후보들, 또 우리 진보정당의 당원들에게 응원하는 의미로 들려드렸어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청년들도 청년 유권자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투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사실 최고의 투표율은 청년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늘 고정적인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비슷해요. 대략. 그래서 이제 요번들 대선 5, 60,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70%를 찍고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60% 정도의 투표율을 내는 분들인데 늘 이 정도의 고정 투표율을 내고 있어서 사실은 나머지 그 투표율을 깎아먹는 게 이제 20, 30대잖아요. 20, 30대가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이회수 선생님이 걸었잖아요, 하나. 70% 투표율이 70%가 되면 머리를 삭발하겠다. 네. 삭발인지 뭐 삭발까지는 아니라 아주 숏커트로 자르시는 건지 예, 그 공약을 넣어가주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야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망사 스타킹을 신겠다라는 조국 교수의 약속도 있었고요. 요런 지금 이제 약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약속놀이. 그래요. 저는 70% 되면 뭘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도 뭘 할지 고민 중인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땡땡땡을 하겠다. 4.11 약속을 지켜라. 이 운동이 홈페이지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 그 의원 의석 수만큼 그 날짜 동안 보라색으로 염색하겠다. 머리카락을. 네. 그리고 조국 교수는, 통합진보당 20석 이상 차지하면 망사 스타킹 신겠다. 예. 기대되네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자 여러분들과 살사 댄스를 추겠다. 예. 어디서 추실라나? 예. 기대가 되고. 또, 뭐, 이정희 대표님은 머리를 뭐, 뽀글뽀글이 파마를 하고 춤을 추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의석수에 따라 시원하게 생맥주를 쏜다. 예. 저거 정보로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4월 11일 투표하는 날이죠. 오후 10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앞에서 GS 칼텍스역 마을버스 2번 승차 후 5분 소요 지나 서울대 후문 지나 첫 정류장 생활관 앞에 하차하면 건너편 글로벌 하우스 카페에서 훈제 안주로 생맥주 원 없이 마셔보자. 예, 대단하십니다. 새벽 2시까지 영업하고 본인이 안주 포함 일체를 쏜답니다. 네네. 200명이 수용 가능하며
학교 내 이곳은 알코올 성분 19세 이상은 판매가 금지되어 소주 금지. 예, 소주 파는 개별 소지. 소주 파는 개별 소지 하시고요. 생맥주 20석 이상이면은 3만 cc, 25석 이상이면 7만 cc, 30석 이상이면 10만 cc를 쏜답니다. 와우. 이번 완전 통 크신데요? 대인배. 예, 아이디 선심 쓰신 분이 예, 지금 의석수에 따라 생맥주 시원하게 쏘신대요. 야, 여기 가야겠네요. 네, 4월 11일 다들 밤 10시에 서울대학교 안에 예, 생맥주집에서 지금 쏘신답니다. 예, 이회수님 머리 짧게 자르시는 거 그렇다 치고 노회찬 지금 대변인 후보죠. 노회찬 후보는 망사 스타킹은 머리에 쓴다. 요런 지금 예, 공약을 내고 있는데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도 요 4.11 약속을 지켜라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뭐뭐뭐 하겠다. 요 운동에 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이분 대전 사시는 분인가 봐요. 대전 대덕구의 김창근 후보가 당선되면 의석수에 맞춰서 대전 주요 사거리에서 박진영의 헌의에 맞춰 이은영 당원과 헌의를 주겠습니다. 아, 이분 웃기네요. 예, 이은영 당원 데리고 들어가시네요. 네, 제가 아는데 이은영 당원. 예, 가발과 선글라스 끼고 대전 주요 사거리에서 춤춘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름이 이정희라는 분인데요. 이정희 대표가 아니라 이정희라는 분인데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몸무게를 20% 줄이고 30석 이상이 되면 1년간 술을 끊겠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요분은 한 분은 이성환이란 분인데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대선 전에 한국 가서 투표하겠답니다. 예, 지금 외국에 계신가 봐요. 예, 미리 표 끊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또 어떤 분은 바우라는 분은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술을 의석수만큼 날짜로 환산해 먹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드신다고요. 예, 아무튼, 재밌으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예, 장지영님.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성남 단대오거리, 성남분이시네요. 단대오거리에서 하루 종일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겠다. 예, 예, 이거 보통 약속이 아닌데,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는 건지. 네, 예, 아무튼 요런 약속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실까요? 70%가 되면, 투표율이 70%가 되면,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뭘 하실 건지, 약속 좀 해주세요. 네. 지금 4.11 약속을 지켜라 이벤트가 인터넷에서 지금 재미나게 진행 중입니다. 교섭단체가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런 약속 운동도 할 수 있고 참 재밌네요. 언제 이게 실현되나 했었는데, 예,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신다네요. 예, 교섭단체가 되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뭐 사주기 이런 것도 좋네요. 예, 요분은 방석을 깔아주신다네요. 절하는 데다가 성남 사시는 분. 예, 아주 훈훈한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외국에서 투표 가능한데요.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이번 총선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번에는 많이 안 되셨대요. 이게 되게 불편하고 복잡한 방식이라고 하던데, 투표를 하기 전에 대사관, 영사관 같은 데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투표일에 가서 또 투표를 해야 된대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4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서 투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4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투표하는 이런 열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데 기존에 그리고 대사관, 영사관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대사관, 영사관이랑 관계가 껄끄러운 우리 동포들도 많대요. 꼭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예전에 이제 그 분단되기 전에 국적 이주가 강제 이주가 돼서 국적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한 나라의 국적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대한민국 남쪽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불이익들이 많이 있었고 대사관이랑 이제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고 이래야 되니까 불편한가 봐요. 뭐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떻게든 투표를 꼭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네,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재외동포들도 투표에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예, 12시간 운전해서 가시는 분도 있다고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투표 약속 운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총선 넷에서는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찍으면 이긴다라는 서약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인증샷을 올리는 서약 운동과 동시에 당일날 찍으면 이긴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찍는다는 의미에는. 그래서 찍으면 이긴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유명 인사들의 1인 시위, 릴레이 1인 시위를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 유권자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투표하는 이유 인증샷을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거리 캠페인도 할 예정인데요. 청년들이 다들 투표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왜 투표할 건지 그런 자기의 그 약속을 하는 투표 참여 운동을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 개념 있는 음악인들이 투표해라 콘서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국 순회 공연 중인데 투표해라 콘서트에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 홍보비를 줄이느라 티켓 비용을 좀 싸게 저렴하게 책정하느라 홍보비를 많이 줄였대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도와주시고 공연도 많이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3월 30일이죠. 오늘 대학생들은 청계광장에서 그 330 반값 등록금 국민대회 벌이는데 반값 등록금 국회 만드는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법안, 국민 희망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요거를 책정하는 운동을 벌였고, 오늘 대학생들이 그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뭐 많은 그 대학생들이 셔플 댄스도 추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곳곳에서 투표 참여 운동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한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투표 참여 운동 호소했는데 지금은 뭐 유명인, 비유명인, 네, 우리 같은 서민, 뭐 청년 학생, 대학생,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생맥주집 어르신 이런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투표 참여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표를 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선관위나 지금 MBC 방송도 보니까 4시부터 6시까지 투표 방송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 시간에 방송하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 많이 한다고. 아주 정말 웃기고들 계세요. 정권 교체하자마자 사정 대상이에요. 지금 MBC, KBS 사장님들. 생명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때까지 맘대로 해보시고, 투표 참여를 방해해도 이렇게 곳곳에서 투표 참여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70% 투표율을 위해서 나서주시고요. 사실 70% 투표율이 되면, 대통령 바뀝니다. 이런 얘기 올리셨는데, 우리나라 투표 어떤 행태? 한국 사회 이 아까 제가 이제 정당 정치도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70% 투표율이 되면 젊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지역 정당 구도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유권자층이죠. 이 사람들이 또 그동안 이제 투표를 안 했던 부동층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양당 구도가 희석이 되면서 또 젊고 새로운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많이 진출하는 기회도 되고, 또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 색깔론과 지역 구도를 벗어나서 뭔가 정책, 그리고 이런 심판 선거, 정책을 위한 선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거라서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SNS와 이번 총선 운동, 그리고 청년들의 투표 참여, 청년의 정치 세력화와 4.11 총선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있고, 이거 관련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번 선거 끝나면 지난 촛불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회에 대한 해석과 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총선 이후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투표 지금 이미 이제
본 선거운동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고 정당 알리고 이런 것도 기본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투표 참여도 독려해 주시는 운동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도 4.11 총선과 관련된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후보들에 대해서 SNS에서 언급된 후보가 누가 많이 언급되는지를 보여주는 걸 하니까 후보들이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다가 우리 새누리당 김종훈님 같은 이런 헛발질도 나오는 거죠.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그 트위터 계정이 폭파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또 삽질 음모론을 제시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웃음 주셨는데 본인들이 너무 그 팔로우를 공격적으로 한 거죠. 상대방이 별로 이제 싫어하는 팔로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계정이 막힌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아무튼 참 부끄러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강남에서 김종훈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지금 총선 넷에서는 총선 넷과 번국본에서는 집중 낙선 후보로 김종훈 후보를 찍었는데요. 예, 김종훈 후보 한미 FTA 정당성을 증명받겠다. 자기가 당선돼서 그런 포부를 밝히고 출마했는데 그러려면 강북으로 나갔어야죠. 네, 캄캄한 동네로 나가야지. 왜 이미 다 지지하고 있는 강남에 출마해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가 강남이잖아요. 거기 출마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뭘 증명해 보이겠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 이번 선거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태경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북과 연결된 후보 뭐 확실한 사람들 5명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식이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과 연결돼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확실한 사람 151명이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우리나라 18대 국회 이런 거 저도 밝힐 수 있어요. 명단도 밝힐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야 뭐 우리도 밝힐 명단들이 한없이 많죠. 말도 안 되는 색깔론 그만두고 이번에는 확실히 심판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고 새누리당의 이런 물타기나 색깔론에 속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선거에는 SNS와 관련된 4.11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투표 참여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 쉰목소리 방송은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목소리 다쉬어서 2시간은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네요. 안 그래도 이 방송을 CJ들 방송도 다 2시간으로 옮긴다 이런 이제 민중의 소리 얘기가 있던데요. 저도 걱정이 되네요. 마지막 노래로 신청하신 소녀시대 들려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유니숙의 당당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대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사실 이 1시부터 2시가 이제 방송 듣기 어려운 시간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 시간 방송보다는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팟캐스트 업로드를 정성 들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송 시간도 바뀌고, 방송 이제 분량도 바뀌게 되면 좀 더 다른 구성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사실 일주일에 1시간 고정 시간 하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1시간만 하라네요. 네. 듣기 힘든 거죠.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방송 편성이 변경된다. 이러고 예고를 좀 드리고요. 이 방송은 민중의 소리 라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R2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니숙의 당당톡톡 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총선 승리에 가까워지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철이 부른 소녀시대.
주말 맞이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